네, 오늘은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자세한 참조? 네, 자세한 내용, 그 옵션이나 메서드들 이런 거 알아볼 텐데요. 제가 조금씩 번역하면서 했던 거 있고 뒷부분은 제가 못했어요. 네, 이제부터 어소시에이션 종류별로,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종류라는 게 belongs to, has one, has many, has and belongs to many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메서드나 옵션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대부분 위에서 배운 것들이, 위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가이드 앞부분에. 근데 이제 옵션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선 belongs to 먼저 알아볼 건데요. belongs to는 다른 모델하고 1대1 연결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belongs to라고 선언한 그 클래스가 포린 키를, 그러니까 외부 키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외부 키를 다른 애가 가지게 되면 1대1 관계에서는 포린 키를 안 가지는 애가 해주원이 되는 거죠. 한쪽은 해주원이 되고 한쪽은 belongs to가 되는데 무조건 포린 키를 가진 애가 belongs to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elongs to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네 가지 메서드가 자동으로 추가되는데요.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지금 여기서 어소시에이션 이 부분은 이렇게 선언했을 때 이 커스터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elongs 선언부 뒤에 첫 번째 인수로 받은 심벌을 여기서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썼는데 지금 같은 경우면 커스터머, 이 아래처럼 커스터머가 되고 커스터머 설정, 그리고 빌드 커스터머, 크리에이트 커스터머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소시에이션 뒤에는 포스 리로드 옵션이 있어가지고 기본값은 펄스인데 여기 true로 주면 강제로 DB에서 그때마다 다시 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는 펄스이기 때문에 이미 캐시된 게 있으면 그 값이 계속 사용됩니다. 네, 여기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써있는 어소시에이션을 belongs to의 첫 번째 인수로 받은 심벌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스터머라고 했으면 어더 테이블에 belongs to라고 됐으면 커스터머가 어소시에이션이 돼서 커스터머 이렇게 4개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belongs to 선언한 order 테이블에 order.customer, order.customer equal order.buildCustomer, order.createCustomer 4개의 메소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 has one이나 belongs to 관계 이거를 사용해서 초기화할 때 has many나 has and belongs to many에 있는 association, 그러니까 이거 뭐 customer.build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build customer, create customer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어플로 될 때는 빌드가 앞에 온다, 크리에이트가 앞에 온다. has many나 지난번에 네. 이게 굉장히 이해되죠? 아는 거죠? 네. 아니 나는 그냥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걸 헷갈려 한다고. 뒤에 has many 쪽도 보면 이제 좀 더 알기 쉬울 텐데요.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그러니까 읽어오는 메서드, get 메서드, 자바로 보면 get 메서드인데. 이제 녹화 시작했어요? 네, 했어요. 네, 됐어요. 네. 어소시에이션 메서드는 이 연결된 객체가 있으면 그것을 반환하고 없으면 nil을 반환합니다. 지금 어소시에이션이니까 어서시에이션이 아까 커스터머를 했으니까 어더.커스터머 하면 이 객체가 커스터머 객체가 반환되거나 nil이 반환되는 거죠.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 연관된 객체, 그러니까 이 어소시에이션 객체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미 한번 가져온 상태였으면 캐시된 버전이 그대로 반환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시 불러오고 싶으면 옵션으로 그냥 true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소시에이션 메서드 이꼴은 객체를 할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뭐냐면 그러니까 belongs to가 자기가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연관된 객체 프라이머리 키를 belongs to 한 클래스의 포린 키로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커스터머의 프라이머리 키, 그러니까 customer.id를 other 클래스의
어더 클래스에 보면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라고 있는데 그 포린 키에다가 커스터머.id를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 값이 이렇게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객체가 실제로 거기에 통째로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빌드 어소시에이션 메서도 있는데 빌드 어소시에이션 메서는 해당 관계형의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그냥 반환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속성값으로 초기화 된다는 게 이렇게 커스터머의 속성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해당 이름을 가진 상태로 초기화 된다는 거고, 이렇게만 하면 위에서 한 것처럼 포린키 값이 여기 어더에 설정은 되는데 이게 저장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직. 왜냐면 빌드했기 때문에 뉴 메소드랑 똑같아서 객체만 생성됐고 DB에 저장된 상태는 아닙니다. 크리에이트 어소시에이션은 빌드 어소시에이션이랑 똑같은데 저장이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생성하면서 바로 저장되고, 그렇지만 이때 유효성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실패하겠죠. 여기 느낌표가 없나요? 이거 옵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저거 네, 뱅. 뱅 들어가야 돼요. 뱅 문서에 뱅이 지금 기본으로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 그냥 크레이트는 있는 것 같아. 네, 이것도 아마 뱅 옵션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원래 있으면은 다 있다고 나오는데. 아니 왜냐면 아까 그 위에서 뱅 버전 표시가 없었잖아. 네, 그래서 기본이 뱅 버전이 아니면은 뱅 버전 아닌 것 자체에 그냥 그 예의를 발생시키는 뱅이 포함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거죠, 없는 거. 네. 해보셨나요? 빌드 안에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빌드에 퍼블리셔가 빌롱스가 있으니까 키워. 구글 마이크 크리에이트 뭐다? 퍼블리셔. 퍼블리셔가 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오류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오류나게 하려면 오르나게 하려면 그 밸리데이션이 있어야 그냥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프리션스 제가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뱅을 한번 해볼게요. 뱅도 되네. 뱅도 그냥 근데 비정 네. 퍼블리셔스 한 다음에 다 빌드하면 원래 사실 같은 동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걸로는 belong스에다가 그런 식으로는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association.build를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는 create 저걸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안티 패턴으로 코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그런데 안티 패턴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꾸로 점 빌드하면 에러 날 거예요. 다 빌드하면은 돼요. 지금 커스터머스에 아니지. 그게 거꾸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그 차이드 이렇게 말하는 차이드다 페어를 이렇게 하면 오류나죠. 오류나죠. 저렇게. 그러면 안 되고 퍼블리셔스 그쵸. 네, 맞죠. 다 빌드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때 뱅은 안 지금 되더라고요. 프리패스 어떻게 놓죠? 응? 어떻게? 콜백 밸리데이션 밸리데이트, 밸리데이트. 밸리데이트, 프리전스 오브. 이렇게 아니. S 한 S 다음 한칸 띄고. 그다음 프리전스 아니요. 그러면 더 똑같아. 아니 속성이 뭐에 대해서 할 건데. 그냥 네임 비고 네임. 한번 해보려고. 그다음에 그 네임, 시mbol 네임. 네. 그다음에 presence 한칸 찍고 presence true. 그렇죠. 이게 제대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 밸리데이트 때는 저럴 때는 되나? 마지막 밸리데이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네. 다시 시간 될 때 이렇게 하고 뱅을 한번 에러 나네요. 뱅이 그럼 되는 건데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안 하고 이거예요.
하나가 먹네. 뱅이 있네. 있는데 여기 문서에 지금 그러면 안 적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크리에이터 어소시에이션은 유효성 검증을 통과해야지 저장됩니다. belongs to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레일스의 기본 설정 값이 잘 작동합니다. 저희 컨벤션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러한 belongs to의 동작을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옵션이나 스코프 블럭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아래와 같이 belongs to customer까지가 기본이고 dependent하고 counter cache라는 게 이제 옵션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 볼 텐데 dependent는 이거 삭제될 때 같이 디스트로이 되는 거고 counter cache 옵션이죠. 이렇게 아래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belongs to 메소드에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autosave, class name, counter cache, dependent, foreign key, inverse of, polymorphic, touch, validate. 네, 이렇게 있습니다. 대부분 뭐 위에서 가이드 이전에 하면서 한 번씩 본 것들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autosave 옵션을 true로 하면 레일즈는 그 객체가 저장될 때 모든 로딩된 멤버를 저장하고 삭제 표시된 멤버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난주에 아니 지지난주에 할 때 제가 한번 예시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belongs to, 그러니까 오더에 지금 belongs to customer 했으니까 오더가 저장될 때 커스터머가 같이 저장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다른 모델의 이름을 관계선언 이름으로부터 알 수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belongs to customer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레일즈 컨벤션에 의해서 이게 앞에 대문자 C로 해가지고 커스터머 클래스를 찾는데 실제 그런 클래스가 없을 때 클래스 네임을 이렇게 직접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커스터머 모델이 없는데 그냥 연결한 이름은 커스터머라고 실제 클래스 이름은 패스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카운터 캐시입니다. 카운터 캐시 옵션은 속하는 객체의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준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게 오더하고 커스터머가 해즈맨이 belong to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커스터머, 여기 보면 커스터머.orders 사이즈를,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주문의 개수를 알고 싶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날리면 계속 카운트 쿼리를 계속 날리는데, 카운트 쿼리가 사실 속도 느려지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belongs to의 커스텀에서 카운트 캐시 true라고 주면, 여기에 지금 여기 belongs to에다가 줬어요. 이렇게 주면 캐시 값으로 항상 유지하고 카운트 쿼리를 그때그때 날리는 게 아니라 이미 캐시된 값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 캐시 옵션을 belongs to 선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그러니까 belongs to 가지고 있는 오더에다가 명시는 했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 컬럼은 연관된 모델에 추가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커스터머 모델에 추가해요. 그러니까 선언은 여기다가 비록 했지만 실제 그 값이, 그러니까 이 캐시 값, 사이즈 캐시 값이 추가될 애는 이 상대방 객체, 연관된 객체인 이 커스터머에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모델에 orders count라는 컬럼을 추가하죠. orders count.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왠지 ABC 순으로 이것도 할까 생각했는데, 네, 아니네. 네, 제가 헷갈렸어. 네, orders count라고 이렇게 컨벤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필요하다면은 기본 컬럼명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냥 true라고만 했는데 이때는 그냥 orders underbar count라는 값으로 컬럼이 추가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직접 지정해주면 이 값으로 컬럼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카운트 캐시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카운트 캐시 잘못 쓰면 카운트 캐시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저걸 어떻게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다가 빼버렸거든요.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카운터 캐시라는 저걸 유지를 하려면 반드시 그 child를 추가할 때 어소시에이션 관계에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서리션 연결된 상태에서 차일드 추가해줘야만 그것이 카운트가 캐시에 추가할 때마다 하나씩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응? 별도의 차일드, 그러니까 페어런트 연결 없이 차일드만 만들어가지고 그걸 생성해버리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카운트 캐시 숫자가 안 올라 자동으로. 그럼 차일드만 생성하고 나중에 연결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도 그 나와요. 그것도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게 안 되는 그게 아마 별도의 옵션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원래는 안 돼. 네. 원래는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네. 괜찮아요. 속도상에서는 카운트 커리가 안 나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네. 그리고 보통 마이그레이션에서도 그 컬럼을 만들 때 이거 사이즈를 측정해가지고 넣는 그 루비 코드를 보통 거기 안에다 넣는 게 일반적으로 저거 사용할 때 관습적으로 그렇게.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한번 저 매칭시키는 것도 코딩을 넣어놓으면 레이크 어긋날 수가 있어요. 데몬으로 그렇지. 아. 데몬으로 넣으면 뭐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숫자를 맞춰줄 수 있어요. 그렇게. 네. 카운터 캐시 컬럼은 그리고 어트리뷰트 어트리 리드온리 옵션을 이용해서 읽기 전용 속성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 저것 때문에 또 혼났잖아요. 이런 에피소드 있어. 저거 고치려고 카운터 캐시 숫자를 바꿨다. 그 컬럼을 갖다가 바꿨는데 안 바꿔지는 거야. 이게 처음에 저 처음 공부할 때.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레이크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리드온리를 빼야 되나요? 거기서 실제 레이크 그 테스트라고 해서 크레스를 새로 만들어요. 크레스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해주면 오서진 연결이 거기에 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작업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디펜던트 옵션입니다. 디펜던트 옵션을 디스트로이 값으로 설정하면 객체를 삭제할 때 연관된 객체도 삭제하기 위해서 연관된 객체의 디스트로이 메소드로 처합니다. 그리고 디펜던트 옵션을 딜리트로 설정하면 디스트로이 옵션 메소드로 호출하지 않고 연관된 객체를 그냥 삭제하니까 똑같이 딜리스트 메소드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디펜던트 옵션을 리스트릭트로 설정하면은 객체를 삭제하려고 할 때 연관된 객체가 있으면 이렇게 에러를 발생합니다. 액티브 레코드 딜리트 리스트릭션 에러. 그러니까 belongs to에 지금 디펜던트니까 자기의 모객체가 있으면 차일드를 삭제 못하게 하고 싶을 경우는 이 리스트릭트 옵션을 쓰면 되겠죠. 이때 belongs to로 연관된 객체, 그러니까 상대방이 헤즈 메뉴로 나를 참조하고 있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옵션은 디펜던트. 그렇죠. 왜냐면 자식이 삭제하면서 자식이 여러 명인데 첫째 자식이 삭제하면서 부모를 지워버리면 나머지 자식 두 개는 부모 없는 고아가 되니까 belong스와 헤즈맨이 했을 때는 belong스에 디펜던트를 쓰지 말라는 거죠. 올폰 차일드가 생기니까. 그렇죠. 리스트릭트는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특히 어떤 옵션을 쓰지 말라고는 안 되나요? 제 생각에 리스트릭트 정도는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차일드를 삭제할 때 제한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페어런트를 삭제할 때 디펜던트 디스트로이에서 삭제 새끼가 있다 삭제하는 거지. 그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쓸 일이 거의 없는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관계에서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포링키 옵션입니다. 포링키 옵션은 관리에 의해서 이 연결된,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객체의 이름 뒤에 언더바 아이디를 추가한 이름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커스터머 언더바 아이디를 포링키라고 기본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포링키 옵션을 이용해서 직접 포링키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스 네임을 아까 패스론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포링키는 여전히 커스터머 아이디로 되니까 이때 포링키도 이걸로 하라고 직접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네임 이걸로 바꿨다고 이거 이용해서 이거 언더바 아이디가 아니라
여기 요거 언더바 아이디로 추가되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네, 여기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긴 한데 레일즈가 자동으로 포린키 컬럼을 만들어주진 않으니까 알아서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더 테이블에 커스터머 언더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패스론 언더바 아이디가 되겠죠. 패스론 언더바 아이디라는 걸 직접 마이그레이션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레일즈 제네레이트 이용해서 처음에 뭐 레퍼런시스 하면 자동으로 생성해주긴 하지만 평소에는 안 해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버스 오브 옵션입니다. 인버스 오브 옵션은 해즈맨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하는 건 belongs잖아요. 그러니까 belong스의 인버스 오브 옵션은 해즈맨이 또는 해즈원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이 객체를 다시 참조하도록 할 경우에, 그러니까 커스터머 이렇게 했으면 커스터머 오더에, 그러니까 오더에 커스터머 인버스 오브 오더스 하면 애가 오더스 할 때 다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는 건데, 네, 폴리모픽이나 폴리모픽 옵션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 인버스 오브가 작동하지 않는데요. 지금 그리고 여기 해즈맨이 또는 해즈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찾다 보니까 해즈맨이는 안 된대요. 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기덥이랑 레일즈 막 봤는데 해즈맨이 안 된다고? 예, 누가 막 써놨는데 이렇게 막 해갖고 막 기덥 소스 코드까지 누가 링크 걸어서 봤더니 예, 거기 진짜 해즈원밖에 안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보실 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게 2달 전인가 그랬는데 해즈맨은 구현이 안 돼 있나봐요. 인버스 오브에 대해서 해즈원 어소시에이션만 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뭐 테이블이 큰 경우에 컬럼이 많을 때 연기 쪽에서 해즈원 연기를 할 때 그때만 인버스 오브를 쓰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해즈맨이 돼 있는데 왜 거기다 또 안 된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해보면 되지. 그렇죠. 이거 인버스 오브 자세한 거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바이 디렉셔널 어소시에이션 할 때 했는데, 여기 오더점 커스터머점 다시 오더스 했을 때랑 커스터머점 오더스에 뭐 커스터머 했을 때랑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달라졌을 때도 동기화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인버스 오브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저는 안 써봤거든요. 그럼 잠시만요. 이거를 하나 더 띄워서. 페어런 차일드 했을 때 네. 차일드의 한 속성을 네. 페어런트 차일드 해가지고 그 속성을 하나 바꿀까 하는 그러니까 페어런트 차일드에서 차일드 파인드 하나를 만들잖아요. 네. 차일드 완 네. 그 차일드 완의 속성을 네. 다른 값으로 활동해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에서 그 아이디를 바로 클래스에서 파인드 해가지고 똑같은 걸 아이디를 잡아내잖아요. 이거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 제가 이거 열어놨거든요. 지금 이게 말로 하면 복잡해서. 네. 지금 커스터머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때 커스터머를 하나 가져왔고 커스터머의 오더스 어소시에이션을 해서 네. 오더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커스터머의 퍼스트 네임하고 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어소시에이션 통해서 가져온 커스터머의 다시 퍼스트 네임은 당연히 똑같겠죠. 네. DB에서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때 커스터머의 퍼스트 네임을 바꿨어요, 매니로. 네. 그럼 이때 이 두 개 값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이게 그러니까 커스터머에서 그러니까 오더가 커스터머의 특정 필드를 캐시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캐시가 아니라 캐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어쨌든 필드를 메모리에 반복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메모리의 저장소가 이제 서로 다르니까 달라지죠.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 생각을 했을 때는 레퍼런스 다르기 때문에 그 디플리케이트 되는 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바꿔줘봐야 다르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이제 두 개의 다른 메모리 저장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 했을 때는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잠깐 바꿨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똑같이 되는데 그 상식을 맞춰주는 게 인버스 오브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버스 오브가 안 되는 게 스루, 폴리모픽, 에즈 이런 거. 한 경우만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수걸 쓸 일이 있겠나.
그쵸. 언젠가 쓸 일이 저런 게 있다는 거를 일단은 알고 저거만 넘어가는 저도 한 거지.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홈런 레이스 프레임은 아주 그 드문 방대한 경우에 거. 그것도 다 표현을 아, 하는데 그 드문교 요거 언젠가 쓸 일 있으면 생각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폴리모픽 옵션이 설정된 경우 작동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건 belongs to inverse of 옵션이기 때문에 belongs에는 폴리모픽 옵션밖에 못 넣잖아요. as나 true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폴리모픽 옵션이 설정된 경우 동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폴리모픽 옵션입니다. 폴리모픽 옵션에 true를 해당하면, 그러니까 여기 설정한 관계는 다양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폴리모픽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맞나? 저도 이름이 헷갈리네. 다시 같이 보면서 저도 보면서 헷갈려서 네, 이렇게 belongs to image able, 그러니까 픽처를 이미지 앱을 폴리모픽으로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주고, 사용하는 데서는 이렇게 edge 옵션으로 사용하는. 처음에 모를 때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문구를 가만히 보면 영어 문장으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와야겠다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개념이 안 쓸 때는 무조건 외워야 돼. 다른 거 없어.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하면 저게 딱 그 영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belongs to 뭐 폴리모픽 그러니까 이제 그 belongs 속한다는 네. 속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 개 모든 그것이 다 붙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름 붙여놨지. 뭐 able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뭐 able인데 이것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갖고 여러 개 다 붙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폴리모픽 툴이다. 요놈은 여러 개가 다 붙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자세히 읽고 이제 그 영어 문장식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터치 옵션인데, 터치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 연관된 객체가 저장되거나 삭제될 때 그 객체에 updated 또는 updated on timestamp 컬럼이 현재의 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경우에는 해즈 메뉴 오더스가 있고, 오더에 belongs to customer인데 이때 터치를 true 옵션으로 줬잖아요. 그러면은 오더를 그러니까 이 오더를 저장하거나 삭제될 때 커스터머가 터치된다는 거죠. 이건 문장에 딱 맞네. belong 커스터머를 터치시킨다. 그럼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데 이때 터치의 true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옵션을 그러니까 다른 컬럼을 변경하고 싶을 때 해당 컬럼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런 옵션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 페어런트에 여러 개의 차일드가 붙을 수 있는 경우에 그때 터치를 해놓으면은 페어런트의 업데이트 앱 속성을 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n 수의 차일드가 페어런트에 붙는다 했을 때 다 터치를 해주면 어느 차일드가 업데이트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똑같이 그 페어런트의 업데이트 앱을 다 바꿔줘 버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차일드가 붙을 때. 두 그러니까 번째 거. 각 그 다른 클래스의 차일들이 붙을 때 각 클래스별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터치에다가 페어런트에다 각 클래스에 대한 업데이트 엑스를 만들어줍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 그렇네. 옵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어. 아니 그 만약에 오더 그러니까 주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업데이트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커스텀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 커스터머가 주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주문한 사람이 언제 이걸 바꿨구나 하는 부분이 부분한 사람한테 어떤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언제 들어와서 이걸 업데이트했는지를 알게끔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있고 네. 차일드가 있어요. 네. 근데 차일드가 한 가지 종류의 차일드가 아니라 네. 이거는 A 클래스라는 차일드예요. 그렇죠. 또 B 네. 클래스라는 차일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A 클래스나 B 클래스나 다 터치를 해버리면 터치 옵션 주면 페어런트에는 똑같이 공이 업데이트 언더바 H라는 속성을 다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페어런트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게 A 클래스에서 업데이트된 건지 B 클래스에서 업데이트된 건지 업데이트 S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페어런트의 각 클래스별로 이름을 앞에 붙인 다음에 뒤에 언더바 업데이트 S라는 속성을 만들어주면 각각이 자기에 해당되는 업데이트 S 속성을 업데이트 시킨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S의 이름이 그럼 여러 가지가 생긴다. 그렇죠. 지금 자동으로 그걸 자동 바꾸면 자기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업데이트드에서는 업데이트드 S는 디폴트를 만들었잖아요. 업데이트에서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캐시처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디폴트로 터치하면 네. 디폴트로 업데이트드 A라는 게 터치가 된다. 계속 업데이트. 그런데 얘는 오더스도 있지만 또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북스라는 북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더스 하고 또 다른 거는 또 북스 언더바 업데이트. 그러면 그거 할 때 마이그레이션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다른 거는 클래스 북 belongs to customer touch 북스 언더바 업데이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만들어야죠. 만들어줘야 당연히 돼. 만들어줘야지. 데이터베이스니까 수동으로 다 만들어. 레이즈에서는 그 테이블을 자동으로 안 만들어줘요. 저런 것들은 다 디폴트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동으로 자기가 수동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요. 자기 직접 매뉴얼에. 안 그러면 이거 막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업데이트 여기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도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저렇게 S는 있는데 업데이트도 오는- 온이라는 게 아니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봐서 업데이트 오는 저기 옛날 버전에 컬럼 이름을 저것도 저거 인식을 하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완전 레이즈 뭐 2점대 뭐 이런 건지 보안성 때문에 저게 네, 있는 걸지 이제 모르겠어. 그런 거 만약에 터치를 하면은 오더스 좀 업데이트 앱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앱하고 같이 변경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업데이트 앱만 그러니까 오더스 업데이트 앱만 변경해주나요? 여기 설정한 앱만 바꿔주는 거죠. 터치라고 속성을 지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드 S는 안 바뀌는 거죠. 업데이트에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업데이트 대에서는 페어런트가 바뀔 때 페어런트의 속성이 바뀔 때 업데이트 대 당연히 되잖아요. 그 지금 저거는 페어런트 속성에 있는 거는 네. 맞아 페어런트. 커스터머에 있는- 오더스 업데이트에서 페어런트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없어도 트래킹은 가능해요. 그 차이들을 그 칠드런을 모두 이렇게 순례하면서 찾아내면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연애 예를 들어서 데이팅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접속했을 그렇지. 때만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하고 싶을 때는 저런 걸로 이제 캐시해줄 수 있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면 저런 그 그러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저 전제할 수가 업데이트에서 그러면 밑에 그 터치를 터치니까 밑에 그럼 커스터머가 들어왔을 때 커스터머의 그거를 변경할 때는 업데이트 앱이 작동을 하고 밑에 그걸 했을 때는 그 차일드가 움직일 때는 터치 오더스 좀 업데이트 앱을 해줘야 그게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터치를 하면 무조건 업데이트가 바뀌어버리는 거고 업데이트 앱이 바뀌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터치 다음에 그러니까 터치 투루라고 하면 그러니까 터치 주로 하면 디폴트인 디폴트인 업데이트 언더바이시 계속 그 터치되는 거고 지정하면 지정한 속성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 일단은 어쨌든 지정한 속성만 저렇게 하면 지정한 속성만 되지 디폴트로 된 업데이트에서는 안 건드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선은 두 개씩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사실. 오더스 업데이트랑 뭐 두 개를 변경해줘라 이런 거는 여기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애프터 세이브 정도 콜백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쵸. 두 개 다. 그렇네요. 콜백으로 만들어 쓰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밸리데이트 옵션인데 밸리데이트 옵션을 true로 설정하면은 이 객체를 저장할 때마다 그 연관된 객체의 유효성 검증 과정이 수행되는데 기본값은 false입니다. 그러니까 네, true로 할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안 바뀐 애까지 지금 이거 말은 유효성 검증을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belongs to의 스코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코프가 저희가 쓰는 그 스코프예요. 그래서
쿼리를 이용해 belong스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스코프 록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여기 예제 같은 경우 보면 belongs 커스터머인데 액티브가 true일 때만 belongs customer association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others.customer 했을 때 나온 애들은 전부 액티브가 true인 거죠. 근데 저건 상당히 유용한 거. 네. 근데 요거 바뀌었어요. 레일즈 4에서 이게 바뀐 거예요. 스코프가 여기 바뀌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표시 방법이 바뀌었어. 네, 표시 방법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도 레일즈 4로 올렸더니 근데 이게 더 약간 명시적인 것 같긴 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쿼리 메서드를 이 스코프 블럭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here, include, read only, select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here 메서드는 지정된 조건에 해당할 때만 해당 객체와 연관되도록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금 한 것처럼 here하고 뒤에 이렇게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include는 이거 로딩 할 때 include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3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커스터머가 말이 이상하네. 라인 아이템에서 어더를 이용해서 커스터머까지 조회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어더를 통해서 커스터머를 조회할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include에서 어더를 통해서 커스터머를 include하면 이렇게 라인 인클루드를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있죠. 수로 없었을 때. H 그 수로를 쓰면 그걸 통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구현이 돼요. 이거 로딩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 로딩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방법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로딩 하려면 저기서 저런 식으로 인클루드 써야지 이거 로딩. 이거 로딩이 따로 한번 챕터가 있죠. 이거 로딩이 그냥 챕터 따로 있을 거예요. 썼던 것 같아요. 있어. 내가 강의했어. 네. 이거 로딩에서 한참 열띠면 막 이 다음에 쿼리 부분에 있나 봐요. 쿼리 거 지금 제가 어서시에이션이라서. 제일 처음 저기 여의도에서 참여했을 때 이거 로딩했어요. 네. 이거 로딩 그것 때문에 또 한참 강의했죠.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속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그래서 노트로 직접 관계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include 메서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오더에 belongs to customer 있는데 이미 알아서 되는데 이거를 굳이 또 할 필요는 없겠죠. 이거 로딩을 알아서 되니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메서드가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메서드가 read only 옵션입니다. read only를 사용하면은 연관된 객체는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더.customer customer 이렇게 갈 때 가져온 애는 읽기 조정으로 설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그냥 리드 온리만 쓰면 되나 봐요. 뒤에 뭐 따라 붙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elect 메서드인데 select 메서드는 관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select 구문으로 해서 특정 컬럼만 가져오는 것처럼 특정 컬럼만 가져올수록 지정하는 건데 레일즈는 기본적으로 모든 컬럼을 가능합니다. 이때 특정 컬럼만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이 컬럼이 많은 경우는 유용하겠죠. 네, 여기 써있기로는 belongs to 관계 설정에다가 스코프에 이제 select를 사용할 경우에 foreign key 옵션을 설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명시를 해주는 거지 거기서. 근데 foreign key를 굳이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미 돼 있는데 컨벤션에 의해서. 거기서 그런 셀렉트 문 안쪽으로 포리큐가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얘가 셀렉트를 할 때는 셀렉트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인덱스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인덱스가 있으면 특정 컬럼에 인덱스가 있으면 그거는 메모리에서 검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없으면 그거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데 그 거기와 여기 속도 차이가 뭐 몇십 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앞에 컬럼만 지정하는 거잖아요. 가져올 컬럼만.
셀렉트 쿼리 전체가 아니라 이 셀렉트는 커스터머의 그러니까 네임만 가져오게 네임 그러니까 지금 예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셀렉트하고 뒤에 점 네임만 하면 오더 점 커스터머 했을 때 네임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근데- 포링키랑 네임을 가져올 때 내 생각에 나는 그래도 셀렉트 다음에 예. 실행되는 거에서 차일드하고 페어런트를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웨어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셀렉트로 네임을 갖고 올 때 아이디랑 네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얘 레이즈 동작은. 그렇지. 근데 포린키를 지정을 해야 네임은 이제 인덱스가 없어요. 근데 아이디는 인덱스가 있으면 그 포린키를 지정을 해야 아이디에서 먼저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네임을 검색하는 거랑 네임에서 서치하고 아이디를 그렇지. 검색하는 거랑 그렇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렇지. 그거를 내부 동작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인 거네요. 물론 그 정도 하드코어한 쿼리를 쓸 거면 그냥 ORM에 익스큐트 SQL 막 그런 거 쓰는 게 더 낫지만 그쵸. 아마 그런 인덱스를 제대로 타기 위한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물성하신 게 맞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제어를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저런 옵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언젠가 쓰다 보면 생각날 것 같아요. 사실 셀렉트를 쓰겠다라는 의지가 인덱스를 되게 잘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굳이 저거를 쓸 일이 사실 없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연관된 객체의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association.nil 하면 그러니까 association이 nil로 반환되는 거죠. 연관된 객체가 없으면 일단 nil로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기서 블랭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블랭크 퀘스천. 블랭크가 nil도 포함하니까 네, 그렇죠. 상관없겠죠. 근데 안 될 수. 아니, 상관 어소시에이션에는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저기 닐이라는 거를 프레젠트하고 네. 블랭크 퀘스천이라는 메소드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프레젠트가 직관을 보기 좋으니까 네. 프레젠트 아니면 뭐 블랭크 그게 더 훨씬 더 보기 좋죠. NT도 있는데 좀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 프레젠트랑 블랭크가 프레젠트? 아 까먹었다고? 그때 막 보면서 같이 했잖아요. 음. 코어 익스텐션 할 때 또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안 보면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프레임워크 그런 거 반복적인 활동을 저 안 해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헌법책 공부하는 것 같은 거야. 그 나라 주변 살려면은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레이즈 세계 살려면 레이즈의 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게 네. 이거지 뭐. 옵션 들어가겠는데 시야이 프레임워크 들어가니까 기억이 한번 쓰고 네, 네. 그리고 객체는 언제 저장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정 객체를 belongs 관계형으로 그냥 아까처럼 오더점 커스터머에 이렇게 할당한다고 해서 저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세이브는 결국 따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고요. 해주어는 이게 belong스만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거의. 그래요. 해주원이랑 나머지는 겹치는 게 많아서 간단히 볼게요. 해주원은 그럼. 해주원은 똑같은데 이제 다른 게 belong스랑 똑같이 1대1이니까 똑같은데 해주원은 포린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포린키를 안 가진 쪽이 해주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해주원의 프라이머리 키가 belong스의 포린키로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해주원이나 belong스랑 똑같은데 요 관계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옵션 똑같고요. 4개 생기는 거 똑같습니다. 1대1 관계니까.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이거 똑같죠. 포스 리로드 있고 빌드, 크리에이트 있고요. 해주원의 옵션. 해주원은 근데 아까 이게 번역하면서 보니까 문구가 하나 달라요. 아까는 옵션, 아까 그던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할 때 옵션을 추가해서인데 빌롱스에 보면 옵션 및 스코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주원에는 스코프가 없는 거죠. 빌롱스가 아까 그 셀렉트나 뭐 이렇게 뭐 조건 회어 거는 거 한 게 빌롱스에만 있던.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헬스맨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스코프 나발이고 할 게 없잖아. 네, 해주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굳이 고민을 안 해도 그렇지. 쓸 생각을 안 해도 네. 그리고 뭐 이런 제약이 결국 포린키 있는 쪽에서 체크해야 되니까 그쪽에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널리파이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쓰는 건가요? 처음 보는데. 이거요? 네. 널리파이는 네.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포인키를 늘 값을 바꿔줘. 아, 늘 값으로. 그러면 레일즈의 그 루비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레이스에서만 여기에서만 레이스에서. 특수하게 쓰이는. 네. 여기 저기 있고요. 저기 세 가지가 있죠. 디펜던트 세 가지 옵션이. 옵션 심볼이 아니 3개 넘게 있죠. 세 개죠. 그러니까 빌롱스에 아까 디펜던트, 디스트로이, 아니 그러니까 리스트릭트. 디펜던트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디펜던트에 쓸 수 있는 그 값이 심볼 세 가지 있잖아. 아까 방금 저도 알았는데 음. 빌롱스에서는 디스트로이, 딜리트 그리고 리스트릭트가 있고 여기 해즈원에는 이게 추가된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여기 같이 봐볼게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지 않고 간판을 에즈는 넣고 폴리모픽에서 데이터를 폴리모픽 남아 클래스 있고 사용할 때 연결고리만큼 에즈고 여기 디펜던트 보면 훨씬 많아요. 이제 3D도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레일즈 4에서 추가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다르니까 지금 디스트로이 아까 똑같고요. 딜리트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를 설정하지 않고 널리파이는 말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빌롱스 2의 포린키를 널로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쪽에 빌롱스의 디펜던트에는 리스트릭트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긴 좀 더 옵션이 다른데 리스트릭트 위드 익셉션이 있고 리스트릭트 위드 에러가 있어. N은 에러를 추가해주고 N은 엑셉션을 발생해버리니까 여기서 끝나버릴 거고 N은 에러를 추가만 하니까 실행은 되는데 마지막에 그 보여줄 때 에러스에 남아만 있고 네, 많은 이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분명 공부할 때 3개였었거든요. 이거 3개. 리스트릭트를 난 사실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이제 4에 추가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널러파이가 좀 약간 디폴트가 돼야 하지 않나. 아니 그렇게 되면 근데 쓰레기 데이터가 많이 쓰레기 데이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네. 과거의 정보들을 남아 있어야 또 찾아볼 수 있으니까. 루비는 좀 약간 매직을 원래 좀 자동화이고 좀 느리면 알아서 막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저기 런타임에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 뭐지? 그렇지. 페어런트 찾았는데 차일드를 찾았는데 페어런트 찾았는데 뭐 없으면 그때 런타임에서 갑자기 빨간색 그 500번대 메시지 나오고 그것보다는 그쵸. 네. 포린키도 지금 똑같고 인버스 오브 대부분 똑같아요. 지금 해주원이랑. 근데 아까 다른 게 이거랑 아까 에즈 옵션이 있었고 폴리모픽 사용 그리고 아까 포린키가 있었는데 그 빌롱스에는 여기는 반대로 프라이머리 키가 있죠. 자기의 프라이머리 키를 해주원에서 그러니까 쟤한테 알려줄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거고요. 소스 옵션은 이건 저도 처음 보네요. 이거는 이제 소스 파일과 스루 이런 거는 다음에 생각합시다. 네, 이건 다음에 이거 제가 같이 할게요. 그냥 이거 진도를 빨리 빼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서신 이면을 천천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고했습니다.